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한국에도 들어올 뻔했던 전투기예요. 자, 태극마크 달 뻔했던 이스라엘의 역작 크피르 전투기. 크피르 전투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크피르라는 전투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미라지 3로 재미본 이스라엘입니다. 1967년도 3차 중동전입니다. 이 3차 중동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성공을 하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집트 공군기지 박살내버리고 뭐 그렇게 되니까 이집트가 이제 시리아, 요르단, 이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제 구원을 SOS를 치죠. 그래서 시리아와 요르단이 이제 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시리아와 요르단 공군들하고 이 3차 중동전에서 공중전을 벌였는데 이 미라지 3라고 당시 프랑스에서 들여온 전투기가 있었는데 이거예요. 이걸로 그냥 시리아와 요르단 공군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3차 중동전 전체 통틀어서 이스라엘 전투기는 한 대 격추되고 이집트와 시리아, 요르단 전투기들은 100대가 격추되거나 파괴됐습니다. 교환비가 무려 1대 100이죠. 이거는 뭐 완전히 일방적으로 그냥 도륙을 한 그런 상태인데 실제로 이제 공중전을 통해서는 한 60대 정도가 격추가 됐고요. 그 중에서 이 미라지 3로는 48대를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차 중동전 전체로 봐서 이 미라지 3가 차지하는 역할이 워낙 컸던 것이죠. 뭐 공중 기동 성능은 아주 좋았고 당시에는 이제 근접 전투를 주로 하는데 이 근접 전투를 한 이 기동 능력이 워낙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미라지 3 중에서 어떤 그 한 대는 혼자서 11대의 미그 21과 싸웠답니다. 11대의 미그 21하고 미라지 3 혼자서 싸웠는데 그 중에서 상대방 11대 중에서 4대를 격추시키고 7대를 따돌리고 돌아왔답니다. 뭐 이제 후퇴를 해서 온 거죠. 왜냐? 사실은 11대를 상대로 쏠 수 있는 미사일이나 탄약이 그만큼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중에 4대를 격추시켜버리고 7대를 상대로 따돌리고 기지로 복귀를 한, 즉 1대 11로 싸워서도 이겼다 라는 그런 대단한 전투기들이 바로 미라지 3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감동 먹었죠. 이야, 이 미라지가 최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 미라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차세대 전투기도 또 미라지를 도입하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 미라지를 만든 다쏘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 정부님이 다쏘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어요. 1967년입니다. 3차 중동전의 감동이 채 가시기 전에 다쏘가 지금 미라지 3로 지금 이스라엘은 전투를 했는데 미라지 5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도 좋은데 5는 뭐 안 봐도 뻔하지 더 좋을 거야. 그래서 이제 미라지 5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희 전투기 이번에 전쟁에 써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 후속 모델 그 미라지 5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50대만 좀 팔아봐 해가지고 돈을 팍 줍니다. 그러니까 다쏘가 아이고 예 고객님 입금 확인했습니다.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생산에 막 들어가는데 갑자기 프랑스 정부님이 채팅방에 난입했습니다. 1968년도에요. 너희들 동작 그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중지. 왜냐? 앞으로 다쏘 너 이스라엘한테 무기 팔지 마. 왜냐? 이스라엘에 무기를 파니까 중동 애들이 우리한테 석유를 안 판다는 거야.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우리한테 석유를 안 판다는 거야. 이때는 석유 없으면 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또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죠. 다변화되지 않았죠. 그때는 거의 뭐 중동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오니까 이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투기를 프랑스가 많이 판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면 프랑스 니들한테 석유 안 팔 거야. 이제 이렇게 압력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다쏘에게 안 돼, 못 팔아, 그래 중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아니 이미 돈 다 줬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그래도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니까 프랑스가 어쨌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죽을 순 없잖아 해서 이 미라지 5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게 좌절돼 버렸습니다. 참 이 국제관계는 정말 물고 물리는 그런 외교력의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기 사고 싶어도 대만 보십시오. 아무리 무기 사고 싶어도 중국의 방해 때는 무기 못 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에다가 뭐 F-16 최신형도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나게
질곡을 세월을 보내왔어요. 우리야 뭐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사고 싶은 무기 마음대로 샀죠. 그런데 사고 싶은 무기 마음대로 사라 하니까 미국 거와 관계없는 다른 나라 걸 사려고 하니까 이제 밉상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은 미라지 5를 도입하는 게 좌절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아까 프랑스 정부가 개입을 해서 다소에게 거래 중지라고 스톱을 시킨 것은 사실은 액면의 문제였고 뒤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처음에는 야, 프랑스 저것들 정말 자국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신뢰관계를 흐트릴 수 있냐라고 이제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이제 이렇게 됐었겠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제 역사가 이만큼 지나 보니까 야,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소, 아까 그 전투기 만드는 그 미라지 시리즈를 만드는 다소, 지금은 라팔도 만들었죠. 그 다소의 창업주인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샬롬, 나 유대인, 허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모사드가 이 사람한테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전투기 필요한데, 그때만 해도 중동전 계속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필요한데, 지금 전투기 필요해.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오. 해가지고 이 양반이 도와주죠.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냐? 설계도를 통째로 줍니다. 설계도를 통째로 주고요. 부품도 완전히 주는데 그 중에서 미라지 5 생산된 완제품 2대를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그 부품 전체를 다 분해해가지고 부품 전체를 이스라엘의 통째로 넘겨줍니다. 이런 일을 이 다소 창업주 유대인이 했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당시 이 미라지 5를 그 5의 엔진을 스위스에서 면허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엔진의 면허 생산하는 그 설계도를 이 모사드가 또 가서 구합니다. 엔진의 설계도, 엔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엔진의 설계도를 구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프랑스 정부의 묵인하에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이 추후에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겉으로는 석유를 계속 수입해야 되니까 안 된다. 이스라엘에 팔면 우리 석유 수입 못한다. 중동에서 압력 들어서 안 돼. 라고 했지만 뒤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준 거예요. 자, 이런 그 모사드의 공작으로 탄생한 전투기가 바로 네셔라는 전투기입니다. 프로젝트 람, 이게 뭐 번개라는 이름이래요. 그렇게 탄생한 이스라엘 국산 1호 전투기 네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 네셔를 40대 정도만 생산을 하고 바로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 네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진은 스위스에서 설계도를 가져오고, 그리고 부품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부품을 가져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조금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예 미라지 5하고 똑같은 놈을 만듭니다. 이를테면 이 네셔는 미라지 5의 다운그레이드형, 조금 이 데드 카피형 이렇게 보는데, 이걸 이제 40대를 만들었고, 그 중에서 다시 그것을 완전히 미라지 5와 똑같은 것을 만드는데, 그게 대거라는 이름입니다. 대거, 단검이죠, 단검. 대거라는 이름의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그 대거는 또 이스라엘이 쓰지 않고 그것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팝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걸 가지고 또 치타라는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 군사TV에서 지난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루이발크 이야기할 때 그때 치타 나왔죠. 그래서 그 치타라는 전투기를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대거. 그게 대거는 또 이 네셔의 발전형.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대거를 바로 또 개량을 해서 만듭니다. 왜? 어떻게? 대거 좋은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공군은 팬텀기를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전쟁을 잘하고 전쟁을 지속하려고 하면은 후속 군수 지원이 잘 돼야 됩니다. 후속 군수 지원이 잘 되려고 하면 뭔가 부품의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스위스에서 설계도를 받아서 만든 이 미라지의 엔진은 부품이 제대로 공급이 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피리를 만드는데 대거 말고 대거에서 팬텀기의 엔진인 J79 엔진하고 똑같은 엔진을 꽂아가지고 그 팬텀기 엔진을 꽂아서 전투기를 만들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팬텀기도 대량으로 쓰고 있으니까 부품 후속 군수 지원이 잘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군의 요구로 대거 말고 대거에다가 엔진 빼고 팬텀기 엔진인 J79를 집어넣고, 그리고 레이더는 엘타
지금도 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레이더 회사가 되었죠. 우리 FA50에도 이 엘타에서 만든 그 레이더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 엘타가 레이더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팬텀기 엔진을 집어넣으니까 뭔가 또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효율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서 미라지 5에는 없던 카나드, 즉 귀날개를 붙입니다. 그랬더니 기동성이 아주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체 이륙 중량이 7.3톤, 최대 속도는 마 2. 그러니까 최대 이륙 중량은 16.2톤. 자, 미라지 5하고 똑같은 그 내셔 같은 경우는 최대 이륙 중량이 13.5톤이에요. 근데 팬텀기 엔진은 J79 엔진이 힘이 좋으니까 최대 이륙 중량이 한 2.6톤 늘어나가지고 16.2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무장을 더 많이 달 수 있게끔 된 그런 전투기가 바로 그피르였습니다. 이걸 이제 1975년도에 완성을 했고,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220대 정도 생산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불행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행운의 일이었지만은 방금 그 그피르 전투기에게는 불행한 일이 시작됐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모사드가 공작을 하고 열심히 작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수년 동안 거의 7, 8년을 정말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1976년에 되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당시 미국의 최신 전투기인 F-15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F-16까지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그피르를 제공전투기로 쓰려고 했는데, 제공전투기라고 뭔가 하면은 이제 공중전, 상대방 전투기의 공중전을 전문으로 하는 걸 제공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피르가 왜 제공전투기가 됐냐? 바로 미라지 3 가지고 3차 중동전에서 뭐 1대 48 발라버리고, 48대 0이었죠. 그리고 3차 중동전 전체를 봐서 1대 100으로 발라버리고 했으니까, 야, 미라지 최고야. 그러니까 이거 제공전투기 쓰자 해서 그보다 더 좋은 미라지 5, 그걸 또 개량을 한 그피르를 만들고 대량 생산을 했는데, 아니 뭐 갑자기 이 F-15를 판다고 하니까 이 F-15가 사실은 그피르, 미라지 5 이런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좋죠. 당시 세계 최강의 제공 전투기는 바로 이 F-15였습니다. 그래서 이 F-15가 대량으로 들어오고, 또 뭐 경량 전투기였지만 최고 성능의 멀티롤, 전폭기, 폭격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이 F-16도 대량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그피르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피르는 1996년도까지 계속 설 자리가 좁아지고 하다가 96년도까지 예비군에서 쓰는 기체로 가지고 있다가 96년 이후에 전량 퇴役하게 됩니다. 불과 20년도 안 쓰고 퇴역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20년도 안 쓰고 그렇게 고생을 해서 만든 것을 20년도 안 쓰고 전량 이제 사막에 보관했다가 퇴역시키고 또 퇴역시키고 96년도에 완전히 다 퇴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워서 중고로 팔기 시작합니다. 중고로 파는데 자기네들이 상대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그 개조를 해줘요. 계기판도 최신형으로 디지털 계기판으로 다 바꿔주고 레이더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뭐든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한 500시간 또는 1000시간 사용했다면 기골 보강 다 해가지고 기체 운용 시간을 제로로 다 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원래 엔진은 조금 그 옛날 J79 엔진이지만, 그렇지만 기골하고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새 거로 다시 개조를 해서 파는데 2천만 달러에 판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나라들이 저요 우리도 팔세요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콜롬비아 40대 샀고요. 그리고 대만도 40대를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거의 40대 사고 계약서 사인까지 간 마당에 갑자기 프랑스가 들어와서 미라지 2005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에는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고, 스리랑카는 14대, 에콰도르에 12대, 그리고 이렇게 팔았고, 아르헨티나는 18대를 팔기로 계약서 가격까지 했어요. 그런데 영국이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 아르헨티나에 이제 이게 들어가면, 18대가 들어가면 사실은 영국이 당시 최근까지 포클랜드 섬에 토네이도 전투기 4대를 갖다 놨었거든요. 이 토네이도 전투기 4대 가지고는 사실은 뭐 이 그피르에게 필승을 장담할 수가 없죠. 지금은 그걸 유로파이터를 갖다 놨는데, 유로파이터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 18대하고 필승을 장담할 수 없죠. 왜냐? 이 그피르는 이 얼마나 개조를 잘 했냐면은 공중급유까지 되고, 그리고 데이터 링크 기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 전기 경보 통제기만 있으면 그거하고 데이터 링크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성능으로 개조를 했고, 또 중거리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파이터를 가지고 있는 영국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 아르헨티나에서 자기들이 거기 아르헨티나에 뭐 대대급 그런 그 비행기 전투기를 갖다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 포클랜드에 영국이 좁으니까. 그래서 4대의 전투기를 갖다 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압박을 주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거의 가게까지 했다가 다시 좌절을 했고, 자, 그래서 미국이 자, 내 허락 없이 수출은 금지야, 이렇게 해서 수출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허락하는 나라, 즉 미국이 직접 팔기에는 좀 애매하고, 또 직접 미국제 무기를 팔려고 하면 경제력이 좀 안 되고, 그렇다고 그냥 놔두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나라들에게 이제 파는 것이죠. 그래서 콜롬비아 40대나 샀고, 스리랑카,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샀는데, 스리랑카는 14대를 갖고 있다가 최근에 에어쇼에, 자국에서 에어쇼를 하는데, 우리 에어쇼 하면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투기가 양쪽에서 달려와서 싹 이렇게 교차하고 부딪히듯이 교차하고 지나가는 거, 이거 하다가 부딪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2대는 현장에서 추락하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뭐 조종사 당연히 사망했겠죠. 그래서 스리랑카 수입은 14대를 했는데 12대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콜롬비아에서 지금 이 비행기는 콜롬비아 그피르 전투기예요. 굉장히 잘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태극마크를 달 뻔했어요. 1970년대 중반 미국 민주당 출신의 지미 카터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는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미군 철수하고 또 미군 다 철수한다라고 협박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지금 이스라엘 보니까 너무너무 프랑스적 무기를 잘 쓴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 공군은 이렇게 하자. 여객기, 즉 제공기로는 크피를 사서 쓰고 전폭기로는 이제 폭격도 해야 되니까 미라지 F1을 쓰자. 이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상을 상당히 깊게 진행이 됐었고, 이 크피르는 거의 가계화까지 갔던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2.6 사태가 발발하고 없었던 일이 되고, 신군부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원점 재검토. 그래서 이제 이 크피르 대신 제공호, F5 제공호가 들어왔죠. 자, 그러면은 F5 제공호하고만 크피르하고만 비교를 해보면 이 크피르가 훨씬 더 좋은 전투기인데, 만약에 그랬으면은 그 이후에 F16이 들어왔을까? 그 안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역사는 뭐 가정 뭐 만약에라는 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크피르를 들여왔다면 지금 한국 공군이 구성이 된 F15 그리고 F16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F-35로 가는 이 단계, 여기까지 왔을까? 또 한국 공군이 북한을 이제 압승한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던 게 우리 KF-16을 대량 생산하면서부터 북한에게 압도적으로 이제 이긴다라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그 KF-16 대량 생산까지 갔을까? 안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에 지금 F-16은 없는 전투기 또는 소량만 있는 전투기로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이러한 연유로 한국에도 올 뻔했던 전투기가 바로 크피르입니다. 자, 제3세계권에서는 가성비 최강의 전투기 크피르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사드의 공작으로 정말 고생해서 프랑스의 미라지 5를 국산화시킨 이 전투기, 그리고 지금은 더 개조를 해가지고 현대전에도 맞게끔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중거리,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다 운용할 수 있는, 또 정밀 유도 폭격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가능한 이런 전투기를 만들어서 개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지금도 아직도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서 만든 지 30년 됐으니까 지금 뭐 사갈련 나라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은 생존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의 공작으로 이런 전투기까지 만들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미국이 압도적으로 그다음부터는 전투기를 지원해주면서 이런 일을 이제 할 필요가 없어진 나라가 되었죠. 자,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었던 모사드의 개입으로 만들었던 작품 크피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